팩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텐데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을 상승시킬 모멘텀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시장에 심폐소생술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1분기 실적, 전년보다 안 좋을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매출은 77조 2천억이 전망이 되면서 전년보다 7%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2%나 하락하면서 전년비 1조 원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매출은 77조 2,208억 원, 영업이익은 5조 1,148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에는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도 이 시스템 LSI, 즉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용 칩인 엑시노스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있는데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에서 생긴 대규모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4천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를 중심으로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하나증권은 D램 출하량이 선방을 했고 또 고가 스마트폰 모델인 플래그십 모델의 혼조, 또 중국의 이구한신 덕분에 반도체의 전방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하나증권은 5조 4천억을 전망을 했고요. KB증권도 가전을 제외한 전 사업배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영업이익 5조 8천억을 전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못 나오더라도 1분기를 바닥으로 잡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개선에 나설 거라면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삼성전자 보고서를 낸 15곳 중에 6곳이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가장 높게 잡은 KB증권은 8만 2천 원으로 잡았고요. DS투자증권도 7만 6천 원으로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부진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되리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DS 부분 임원들은 최근 직원들에게 올해 1분기에 최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업황 개선과 기술력 회복으로 성장이 본궤도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반도체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관세 충격이 지금 우리 시장에 쇼크를 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도 이제 조만간에 부과하겠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관세 때문에 시장도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저희가 본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본질은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도 경쟁력이 생길 제품들, 물론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네. 그걸 감내할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높은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반면에 미국에서 만들기 힘든 제품은 관세는 그렇게 안 높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반도체가 보면 로직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물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미국에서 생산을 유도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전략 물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머더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사실 미국 밖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 그리고 로직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초기에는 같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네. 메모리 반도체는 다양한 조건을 달아서 관세를 좀 낮춰주고 반면에 이제 로직 반도체나 이런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국에 4나노 이하 첨단 팹이 없다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되게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TSMC가 6개 공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공장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려면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메모리는 높은 관세를 궁극적으로는 안 매길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럼 미국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로직 반도체는 전략 물자이기 네. 때문에 높은 관세를 유도해서 미국에서 공장 투자 규모와 그리고 램프업 시기를 앞당기도록 상당히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좀 품목별로 다를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큰 관세가 부과되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관세발 불확실성에 미증시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거래일 또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양상인데 센터장님께서는 미국 빅테크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매크로를 빅테크가 이기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펀더멘탈로는 저는 이길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그동안 워낙 높은 주가를 형성했기 네. 때문에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는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일부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에 투자하는 수요처들이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지금 AI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라도 AI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랑 오라클이랑 같이 또 하는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일반 기업들 그리고 통신사들 그리고 소버린 AI 이런 투자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최근에 뭐 일본 대만 기업 가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저는 수요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AI 서버만 지금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버를 만드는 회사 대만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공장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이제 다 TSMC의 4나노 팹부터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패키징을 하는 팹이 물론 TSMC가 이제 투자한다고는 했지만 또 미국의 패키징 전용 라인이 대표적으로 인텔의 뉴 멕시코 라인 그리고 TSMC랑 협력사인 엠코의 피닉스 공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AI 서버는 웨이퍼부터 사실 서버 세트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 PC하고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못 만들 거고요. 반면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뭐 7, 80만 대 정도는 미국에 소비할 정도는 지금 당장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생산 라인이 이미 구축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도 AI가 나름 방어력이 있는데 이런 관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방어력이 있는 상태다. 네. 다만 이제 주가는 이제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저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AI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 주가가 바닥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벌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에 지금 나섰는데요. 우리 산업에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히토류 관련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생기는 네. 이슈였어요. 네. 미중 간의 1차 우리 무역 전쟁 때도 히토류는 계속해서 중국의 이제 제재 카드였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히토류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우발적인 상황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다양한 이제 다른 옵션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해 지역 물론 뭐 오랜 기간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맹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EU가 되든 아니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가 되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무분별하게 히토류 통제를 하기보다는 뭐 미국 향에 대해서만 통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뭐 이게 미중 1차 전쟁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삼성, SK 모두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브리핑을 통해서 컨셉을 살펴보셨을 텐데 그동안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관세라는 불확실성 속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76조에 네. 영업이익은 5.3조. 어. 근데 시장 컨센이 5.1조지만 최근 뭐 며칠 사이에는 좀 올라왔지만 그전에는 5조 이하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4조 3천, 4조 9천 이래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 아까 보니까 전사 DS 적자로 추정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뭐 1분기는 그리고
3월 말에 또 범용 가격도 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고 평가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 예상보다는 좀 적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은 뭐 내일 뚜껑 열어보고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게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뭐 범용 제품 가격이 LPDDR5나 이런 제품 가격은 오를 거고, 낸드 플래시도 자연 감산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HBM 수요가 너무 좋아서 낸드 라인을 HBM으로 바꾼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낸드랑 이제 모바일 디램 가격이 2분기에 저희는 반등 예상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은 회복되는데, 다만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이 중국 수요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디램 가격이 2분기부터 안정을 찾는데, 중국 수요가 다시 또 2분기부터 또 감소하거든요. 1분기 대비. 그리고 이번에 관세를 이렇게 하면 미국 수요가 또 스마트폰이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범용 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 기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조기에 가격 하락이 한 10월부터 다시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용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변화는 짧은 트레이딩 논리지, 뭐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접근은 여전히 HBM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실적 사상 최대를 달성한 바 있고, 올해도 이렇게 좀 좋은 실적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HBM 때문에 네. 1분기에도 SK하이닉스는 판가가 상승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HBM 비중이 줄면서 네. 지난 1분기죠. 이제는 한 10% 이상 4분기 대비 하락했을 거로 저희는 추정하는데, 네. SK하이닉스는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이번 지난 1분기 실적도 시장 뭐 예상은 뭐 당연히 충족하면서 저희도 6.6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저희가 봤을 때는 2분기부터 또 범용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환율도 지금 너무 원화가 약합니다. 이게 다 이제 한 효과가 100%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이 효과까지 감안해 본다면 하이닉스는 뭐 여러 가지 관세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지만 펀더멘탈만은 여전히 양호하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기계적인 매도도 되게 많거든요. 네. ETF 팔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팔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펀더멘탈도 관세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줘서 하이닉스가 많이 피해보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하이닉스의 이익의 대부분은 지금 HBM에서 나오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 움직이고요. 어떻게 보면 AI 혁명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또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 기업들, 그리고 각 국가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속도 조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짚어봤으니까 엔비디아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작년에 엔비디아가 없으면 소외될 정도로 랠리를 이어갔다가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25%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AI 버블론이다,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다, 실적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크다면 이제 새로운 통제가 와서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중국 정부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향으로 보내는 H22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또 중국에서 또 통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엑스포저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제일 핵심은 중국 비중이 한 10% 조금 넘을 거고, 또 자율주행 칩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일부 HPC라고 관련된 그런 HGX 쪽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이익은 대부분 이제 DGX가 결정하거든요. AI 서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쪽은 1분기에도 블랙엘 출하량이 저희 추정으로는 한 110만 개 정도 나갔고요. 뭐 1분기 실적 뭐 좋은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또 블랙엘 울트라도 나오기 때문에 제품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2027년 하반기에는 루빈 울트라가 나오는데 이 제품은 또 상당히 또 뭐 큰 혁신을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제품을 크게 나누면 DGX, HGX, 그다음에 AGX가 있는데 DGX만 좋으면 펀더멘탈의 방향성에는 영향이 저희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기술주들의 조정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또 뭐 연기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AI 투자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주셨는데 투자 속도 자체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오픈 AI가 돌아가는데 이제 저도 최근에 소프트뱅크를 가봤거든요. 네.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올해 한 1,000억 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90% 이상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미국에 이제 한 40만 개 정도 블랙엘이 들어가는 AI 서버가 갖춘 투자를 할 건데, 네. 근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클라우드 사업자는 오라클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같은 오픈 AI가 클라우드 사업자 관련해서 하나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썼다면 이제 오라클로 이원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체 LLM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LLM도 개발 중인데 거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메타나 이런 쪽은 아직 속도 조절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소버린 AI 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텔레콤 이쪽이 특히 저희가 최근에 만난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데이터 센터만 아주 크게 3개를 짓거든요. 뭐 아주 마이너한 이슈긴 하지만 그런 통신사들도 또 많이 있고 중국도 딥시크 이후에 오히려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속도 조절을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는 속도 조절할 수 있지만 이걸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AI 최근에 거품론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지금 반도체 부품업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AI 관련해서는 네. 저는 큰 영향은 없고 올해 저희가 집계한 클라우드 사업자들 올해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1% 늘었고요. 네.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 사업자고 나머지 소버린 AI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텔레콤 통신 서비스 사업자까지 하면 작년보다 또 40% 증가인데 작년에 50% 증가해서 40% 증가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규모 자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우산 AI 우산 밑에 있는 기업들은 주가는 빠져도 실적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 말은 지금 낙폭은 결국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 역시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딥시크 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좀 신선한 충격을 줬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계속되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용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진 것 같고요. 네. 성숙 공정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네네. 있습니다. 오히려 TSMC까지도 성숙 공정 파운드리는 좀 애로가 많고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UMC를 합병을 논의할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성숙 공정 파운드리에서는 너무나 정말 가격 낮추면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고 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CXMT가 D램, 그리고 YMTC가 낸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른 D램 회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중국에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바일 D램이랑 PC D램 쪽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발 좀 이런 되게 공격으로부터 되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저희는 더 네. HBM이든 아니면 서버든 아니면 최근에 보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네. 소캠하고 LP캠 같은 그런 특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만 가지고도 시장은 여전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전체 D램 시장이 997억 불이었는데 제가 예상하는 2028년에 HBM 시장 규모가 저는 1,000억 불 봅니다. 왜냐하면 2027년 하반기에 나올 누빈 울트라가 HBM을 1테라를 달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 주로 팔리고 작년 초까지 많이 팔렸던 H100은 80기가를 달았어요. 그럼 12배 더 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BM 시장만 가지고도 2018년보다 높은 규모가 될 거라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그쪽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은 업황 별로 못 느낄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의 도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실적 면에서는. HBM 하면 이 중국의 딥시크가 저가 HBM 시장 활성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한국에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네. 추론 칩에는 HBM을 탑재는 안 했고 모바일 D램이랑 아니면 그래픽 D램 GDDR을 탑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네. 이제 중국 특히 하웨이의 하이실리콘
어센드 910C에는 HBM 탑재 가능성이 지적하신 대로 네네. 보입니다. 그리고 HBM2E를 또 개발 중인 중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푸젠지나 그리고 하웨이까지도 HBM2E를 개발 중이고, 그리고 HBM3는 CXMT가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향 뭐 그 기업들이 HBM 만든다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사주지는 않을 거고요. 네. 중국에 출하는 칩에는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HBM이 탑재하는 시기가 향후 2년 내에는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이 국내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도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업황회복 기대감일 텐데 지금 뭐 슬슬 올라오고 있는 뭐 레거시 반도체 매출 언제부터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고정 가격은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 이제 범용은 이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미국의 유통 상태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게 네.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또 세게 때릴 수도 있다 생각해서 재고 확보하고 싶은, 여기다가 중국 정부의 그 이구환신 보조금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건전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뭐 지속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분기에 샀던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네. 2분기에는 안 삽니다. 보조금 줬으니까 열심히 바꿨고, 그리고 2분기에는 뭐 미리 산 제품들이기 때문에 더 구매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1분기에 7,900만 대였는데 2분기에 6,600만 대로 1,300만 대 정도가 감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은 좀 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한테 설마 아이폰 300만 원에 팔게는 안 하겠죠. 예, 뭐 지금은 그냥 제일 높은 수준을 질러놓고 또 뭐 협상을 하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 소비자들은 이 높은 관세하에서는 스마트폰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범용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저는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단명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도. 예. 네, 범용 가격의 상승이 단명할 수 있다. 끝으로 이제 2분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접근 포인트, 그리고 또 변수들, 유념해야 될 변수들도 짚어주실까요? 역시 관세입니다. 관세는 저는 협상의 툴이라고 보지만 항상 의도되지 않게 또 세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경기가 좀 되게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서 진행되는지, 이게 일단 미국 수요에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네. 미국 수요가 나쁘면 그걸 수출하는 다른 국가 수요도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범용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스마트폰 PC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체크해야 될 거고, 네. 반면에 AI 서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특히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만 좋으면 이익이 감익되기는 힘들 겁니다. 당연한 조건은 AI가 줘야 되는 거고 HBM이 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HBM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네. 최근에 이런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주는 하락은 뭐 저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관세라는 변수를 잘 염두에 둬야겠지만 AI 산업은 수요는 여전히 좀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